남들 다 하는 피부 관리, 나도 해보고 싶지만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아볼 것도 많고 헷갈려서 포기하셨었다면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더 이상 피부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 없으실 겁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효과적인 것까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셔도 피부 관리라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피부가 좋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정리해보면 피부에 트러블이 없다, 피부가 청결하다, 피부가 생기 있다,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에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트러블이 없고 모공이나 각질 등이 잘 관리되어서 청결하고 주름이 적고 밝고 탄력 있어 보이는 피부를 가진 사람을 보면 누구나 그 사람이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 관리의 목표는 트러블이 없고 청결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서 이성관계, 사회적인 관계 등에서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고 놀라운 변화를 느낀 피부 관리 방법들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미녀는 잠꾸러기라는 말이 있죠. 피부 관리 방법을 생각하면 좋은 로션을 바르는 것을 먼저 떠올리실 수 있지만 충분한 질 좋은 수면이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 파괴된 세포들을 회복시키거나 처리하는 등의 작용을 통해서 건강한 몸 상태를 회복하는데 피부에서도 동일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숙면을 취하는 동안 오래된 피부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피부가 활발히 재생되면서 피부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고 난 다음 날의 얼굴을 보면 뭔가 기름기가 흐르는 듯 하면서 반질반질한 느낌이 나고요. 잠을 잘 못 잔 날의 얼굴을 보면 뭔가 푸석하고 건조하고 생기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른 것 아무런 변화 없이 일단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한결 건강해지고 생기 있어지고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세포가 재생이 되는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7시간 이상의 수면과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인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 타임의 수면 시간을 지켜주면 좋습니다. 피부와 수면의 관계를 이해하면 충분한 수면을 통해 피부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피부 상태가 나빠졌을 때 가장 먼저 나의 수면의 질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관리를 위해서 첫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 안 먹기입니다. 좋은 피부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로 트러블이 없는 피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트러블이 왜 나는지 생각해보면 이 두 번째 방법인 가공식품 안 먹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에서는 맛을 내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 여러 첨가제들이 다량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첨가제들은 우리 장내 유익균 수를 줄이고 유해균을 증가시킵니다. 이를 통해 염증이 쉽게 발생해서 여드름, 습진 등의 피부 질환을 일으키죠. 또 당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피지 과다 분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모공을 막아서 뾰루지가 나게 만들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또한 높은 혈당 수치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피부의 탄력을 저하시켜서 주름이 많아지게 만들고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다 보니 노화를 가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피부 트러블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고 피부 컨디션을 상당히 많은 부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창 이너뷰티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이유는 이처럼 장 건강, 속 건강이 좋은 피부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피부가 건강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건 트러블이 가장 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지키면 평소에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스킨케어입니다. 스킨케어는 크게 세안, 로션, 선크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세안은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와 생활하면서 쌓이는 먼지들을 잘 제거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고 염증이 생기는 걸 예방해서 이후에 로션들을 발랐을 때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피지, 먼지 등이 쌓여서 염증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면 모공이 넓어지고 피부가 처지고 주름으로 이어지면서 금방 피부가 상하게 되죠. 그래서 세안을 잘 하는 것이 스킨케어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안에 사용되는 폼클렌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세정력이 강한 대신 자극이 있는 알칼리성 폼클렌징과 상대적으로 세정력이 약한 대신 피부 자극이 적은 약산성 폼클렌징이 있습니다. 알칼리성 클렌징 폼은 주로 딥클렌징이라는 키워드로 클렌징에
포커싱을 맞춘 네이밍을 갖고 있고요. 약산성 클렌징 폼은 약산성이라고 대부분 제품명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점점 제품이 발전하면서 세정력은 강하고 피부 당김은 덜한 제품을 홍보하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알칼리성과 약산성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베이스로 깔고 제품을 고르면 판단하기에 수월하실 겁니다. 어떤 제품이든 누군가에게 너무나 좋아도 나에겐 안 맞을 수 있고, 나에게 잘 맞는 제품이어도 계절에 따라 습도,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 피부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서 하나씩 사용해 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가시면 됩니다. 처음 폼 클렌징을 고르시거나 새로 피부 관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클렌징 폼을 고를 수 있게 추천을 해드리자면, 올리브영에서 클렌징 폼 순위권 중에 약산성이 언급된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약산성 제품 중에서 수분 성분인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폼 클렌징을 구매하시면 피부 자극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약산성 제품을 사서 세안을 하는데 좀 덜 지워지는 것 같다 그러면 30초에서 1분 정도 세안을 하시던 거를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로 시간을 늘려보시고, 그래도 아쉽다 싶으면 세안을 2번 하는 이중 세안을 하시거나 비누로 거품을 해서 10초에서 15초 내외로 가볍게 세안을 해서 얼굴의 기름기를 1차적으로 걷어내고 폼 클렌징으로 세안을 하면 깨끗하게 세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피부가 안 깨끗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은 상당히 지성이거나 사용할 패턴에서 강력한 세안이 필요한 타입이실 수 있으시니까 세정력이 강한 알칼리성 폼 클렌징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안을 잘 마쳤다면 이제부터는 화장품을 바르는 시간입니다. 워낙 화장품의 종류가 많다 보니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간단히 제가 사용하는 루틴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 체감상으로는 이 정도만 해도 남자 피부 관리에서는 진짜 상위 10%에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피부 관리 루틴은 토너를 바르고 앰플 2개를 바르고 수분크림 바르는 순서입니다. 총 4개를 바르고요. 묽은 제형에서 진한 제형 순서대로 발라주는 방식입니다. 토너랑 로션은 흔히 우리가 아는 스킨 로션 조합입니다. 토너는 거의 물 같은 제형인데 앰플이나 로션을 바르기 전에 피부결을 정돈해서 이후에 발릴 것들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너도 요즘 워낙 다양해져서 흔히 아는 손에 덜어서 쓰는 토너뿐만 아니라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리는 미스트, 화장솜에 뿌려서 닦아내는 토너인 닥토 등 말이 정말 많고 종류도 다양한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고 가볍게 기본 토너로 피부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여러 제품 중에서 기능성이 참 많은데 그냥 인기 순위 중에서 용량 많고 가성비 좋은 거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품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앰플인데요. 사실상 스킨 로션은 기본이라서 스킨케어 한다고 특별히 뭔가 추가한다 라고 하면 이 앰플 파트입니다. 이 앰플 파트가 기능성을 위해서 바르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걸 확실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포이드 뚜껑이 들어간 작은 병에 담긴 제품들이 대부분인데요. 정말 기능성이 다양합니다. 모공, 주름, 피부톤, 미백, 항산화, 보습 등등등 피부 관련된 모든 기능성은 다 이렇게 앰플 형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주로 특정 기능성 플러스 앰플 형식으로 이름을 갖고 있거나 특정 기능성 성분명 플러스 앰플로 네이밍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많은 앰플 중에서 저는 앰플 3가지와 1가지 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앰플은 모공 앰플,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 이렇게 3가지 사용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시카 크림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안 좋아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데에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는 이 모공입니다. 모공이 넓어지거나 늘어졌을 때 특히 피부의 노화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공 관리가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모공 앰플을 가장 먼저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공 앰플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그린 토마토 이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추천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유명하기도 하고 많이 팔린 제품이더라고요. 순하고 발랐을 때 느낌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 저도 한 4병째 쓰고 있는데 한 번 사면 한 달 반? 2달 정도도 가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처음 시작해볼 때 추천해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앰플 2번째는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성분의 이름입니다. 비타민 B 계열의 어떤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 성분 관련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면 수분 공급, 피부 보호, 기미, 잡티, 색소 침착 감소, 염증 완화, 피부 진정, 탄력, 노화 개선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걸 발랐을 때 피부가 좋아지는 거를 정말 빠르게 느껴서 지금도 매번 꼭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앰플 중에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은 꼭 가져가시면 좋겠다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 앰플은 디 오디너리라는 브랜드의 나이아신아마이드 징크 1%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 오디너리라는 브랜드가 기능성 원료에 집중해서
한국에서 만드는 해외 브랜드인데요. 화장품은 기능성 성분에다가 뭐 다양한 성분들을 조합을 해서 발림성이 좋고 향을 좋게 하는 것들을 첨가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디 오디너리라는 이 브랜드는 기능성 성분을 최대한 많이 효과적으로 담는 걸 목표로 하는 회사라서 이 기능성 원료 함유량 대비 가격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는 썼을 때 효과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리뷰에서 보면은 뭐 발림성이나 향이 별로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지만 이 브랜드 시도하신다면 소량으로 구매하셔서 써보시고 잘 맞으시면 큰 용량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티놀 계열 앰플입니다. 이 레티놀 계열 성분은 피부의 재생 사이클을 빠르게 돌려서 새 피부가 돋아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에 이 피부 재생 사이클이 빨라서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물고 흉이 지다도 금방 연해지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이 사이클이 늦어져서 회복도 늦고 흉도 오래 가는데 레티놀 계열 성분이 이 사이클을 빨리 돌리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금방금방 새로운 피부로 바뀌다 보니까 피부가 젊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피부과 망하게 하는 뭐 이런 크림이나 화장품들은 이 레티놀 계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는 거고요. 다만 주의사항은 자극이 좀 있어서 피부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농도가 낮은 것부터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른 상태에서 자외선을 쐬게 되면 기미가 생길 수 있어서 밤에만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있고요. 레티놀 계열 중에서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개량이 된 게 있는데 3, 4세대 성분은 자외선을 맞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밤에만 쓰는 거다 생각하고 자기 전에 바르고 아침에 세수하고 모공 앰플 바르고 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심플합니다. 이 레티놀 계열 제품도 저는 디 오디너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니스프리 제품에서 레티놀 크림 유명한 게 있어서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농도를 높이려고 갈아탔고요. 이것도 가성비도 좋고 효과도 만족스러워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앰플은 모공 앰플,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 3개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쓰는 것은 시카 크림입니다. 이 시카 성분은 피부 회복에 특화된 성분입니다. 제가 점을 뺀 적이 있는데 그때 레이저로 이 지진 부분에 회복을 도와주라고 시카 케어 크림을 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염증이 나거나 좀 피부가 긁히거나 따끔따끔하거나 그런 거 있을 때 바르고 있는데 이 시카 크림을 바르고 나면 회복이 잘 되는 느낌이라서 가끔씩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 앰플들은 한 번에 다 바르는 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한 번 바를 때 2개씩 바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모공 앰플과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렇게 바르거나 모공 앰플 플러스 시카 크림 이렇게 2개씩을 세트로 바르고 밤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랑 레티놀 앰플 이렇게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발라도 피부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제가 피부 관리하겠다고 마음 먹고 바르기 시작한 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피부 관리 시작하게 된 계기가 모공이 커지는 게 보일 정도로 피부가 늘어지고 커진 모공들이 세로주름, 가로주름으로 이어지는 게 보이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관리해야겠다라는 위기감을 느껴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이전까지도 꾸준히 바르고 있던 토너 로션만으로는 관리가 안 되던 게 앰플까지 추가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바르고 있고 지금은 확실하게 제 루틴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앰플에 크림을 추가해서 사도 10만원 안팎으로 해결이 됩니다. 30ml 이런 게 30ml 짜리인데 이런 거 한번 사서 아침 저녁으로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거의 무조건 쓰는 것 같고 길면 2달도 써가지고 비용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정말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앰플까지 바르셨으면 그 다음에 수분크림 바르시면 되는데 수분크림은 또 워낙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습이 목적이라서 딱히 첨가물 많지 않은 거를 사시고 보습이 잘 되고 가격 부담 없는 걸 사셔가지고 얼굴에도 바르고 몸에도 바르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1,2윤의 아토 크림 이거 바르고 있고 몸에는 바디로션 바세린 거 바르고 있습니다. 이제 스킨케어 마지막은 선크림입니다. 진짜 선크림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선크림 중요하다는 말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잘 안 바르다가 선크림을 이제 안 바르면 못 나가는 사람이 되게 만든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이미지 요거입니다. 얼굴은 바르고 목은 선크림을 안 바른 건데 딱 그 차이만 있는 건데 이게 딱 선크림을 발랐냐 안 발랐냐 이 차이만 있는 건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본 이후로는 정말 선크림을 매일같이 바르고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1등 요소가 바로 자외선인데 이 자외선은 갈수록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관련 질환도 많아지고 피부를 많이 상하게 하는데 이걸 막을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선크림인 거죠. 저에게 이제 스킨케어 중에서 정말 딱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선크림을 바를 정도로
그만큼 피부 관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크림은 무조건 바르셔야 되고 뭐 싸니까 그냥 바르시면 되는데, 선크림 고르는 거 뭐 간단하지만 알려드리면은 SPF랑 PA라는 게 있는데, 요거 그냥 수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뭐 UVA, UVB 그래가지고 다른 종류가 있고, 뭐 누구는 화상을 일으키고 누구는 기미를 일으키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 숫자 높은 거 50이면 제일 큰 거고 플러스 4개 있는 거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높은 거 그냥 구매하시면 되고요. 선크림은 이제 그 백탁이 있고 없고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백탁은 그 성분, 선크림을 구성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유기자차이냐 무기자차이냐 요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기자차 성분이 백탁이 있는 거고 무기자차 성분이 백탁이 없는 겁니다. 백탁이 있는 유기자차 성분은 실제로 빛을 반사하는 작은 알갱이가 크림에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반사를 하다 보니까 피부가 하얘지는 거고요. 무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방해하는 거라서 백탁이 없는 거라고 합니다. 이 자외선 차단 능력은 실제로 알맹이가 있는 유기자차, 즉 백탁이 있는 애가 더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외선 차단 목적에 부합하는 백탁이 있는 유기자차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뭐 식물나라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잘 펴서 바르고 나면 자연스럽게 톤업도 되어서 쓰고 있고요. 선크림 바르면 뭔가 답답한 느낌이 나서 잘 안 쓰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 무기자차 제품, 백탁이 없는 제품 같은 경우 조금 더 순하고 잘 발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무기자차 제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크림 바르는 양은 뭐 충분히 발라주시면 되는데, 뭐 4시간에 한 번씩 더 발라줘라 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화장하셨을 수도 있고 얼굴에 뭐가 좀 먼지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또 뭔가 바른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실내 생활하다 보니까 처음에 나갈 때 그때 이제 햇빛 같은 게 많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아침에 한번 발라주시고, 뭐 실내 생활하다가 저녁쯤에 퇴근하시면은 그때 뭐 원하시면 한 번 더 바르시고, 아니시면은 그냥 오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아침에 잘 발라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스킨 발라주시고 앰플 발라주시고 수분크림, 선크림까지 해주시면은 스킨케어는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해보고 정리한 가장 효과적인 피부 관리 방법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피부가 좋다라는 거는 트러블이 없다, 청결하다, 생기 있다. 그래서 피부를 좋게 하려면 충분한 수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스킨케어를 해야 한다. 스킨케어는 어떻게 한다? 세안을 잘한다. 홈클렌징을 사용하되 약산성, 알칼리성을 본인에게 맞는 걸로 골라서 사용을 하면 되고, 로션을 바르는 거는 토너, 앰플, 수분크림 순서대로 바르되, 앰플은 모공케어, 아이아시나마이드, 레티놀 계열, 플러스로 시카크림 정도 사용해주시면 좋다. 수분크림은 많이 바르고 선크림은 무조건 바른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 스스로 정말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 습관이라서 꼭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주제로는 이것도 정말 기초적인 건데 너무나 파워풀하고 중요한 식단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단백질을 몇 그램을 먹고 탄수화물을 얼마큼 먹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먹는 걸 어떻게 관리할지, 이게 얼마나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식단 관리에 대한 마인드와 함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고, 이 부분들을 오랜 시간 동안 관리하면서 정말 많은 좋은 이점들을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지켜오면서 만족했던 습관이라서 이 내용도 정말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게 컨트롤이 안 되고 살이 찌는 게 걱정되고 식습관을 꼭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될 내용들 나눠볼 테니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